제1장 서당 종아리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당에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훈장님이 계셨는데 성함은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수염이 길어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섭게 생겼지만 마음 깊은 곳은 아이들을 끔찍이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서당에는 열댓 명의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개구쟁이는 12살 된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머리는 좋았지만 장난기가 많아서 늘 말썽을 피우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서당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모두 졸리워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자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은 인이예지에 대해서 배우겠다. 이는 어질 인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뜻한다. 박 선생님이 큰 소리로 설명하고 계셨지만 아이들은 하나둘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의는 오르래 자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복동이도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개구리 소리를 들으러 연못가에 갔다가 늦게 잠들었던 것입니다. 얘는 얘도 예자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복동이의 고개가 점점 앞으로 숙여졌습니다. 지는 지혜지자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슬기를 말한다. 드디어 복동이가 완전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고개를 책상에 붙이고 코까지 골기 시작했습니다. 쿨쿨. 다른 아이들이 복동이를 보며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복동이를 보시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복동아. 쿨쿨. 복동이는 꿈속에서 개구리와 놀고 있는지 전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박 선생님이 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복동이를 깨우려고 쿡쿡 찔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책상을 탁 하고 치셨습니다. 복동이. 그제서야 복동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네. 복동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입가에 침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잤구나?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인이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웃음을 참으시며 물었습니다. 그럼 인이예지가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복동이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인은 사람인. 그 다음은 의는 오르르. 그래, 그 다음은? 복동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생각했습니다. 얘는 예쁠 얘. 아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쁠 얘래. 복동이가 또 틀렸네. 박 선생님도 웃음을 참기 어려워하셨지만 엄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복동아, 나와라. 네. 복동이가 겁이 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박 선생님이 회초리를 드시자 복동이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훈장님, 저 정말 잠든 게 아니에요. 그럼 코는 왜 골았느냐? 코를 안 골았는데요? 그때 옆에 앉은 철수가 말했습니다. 복동아, 너 코 엄청 골았어. 우리 다 들었어. 철수야, 너도 같이 졸았잖아. 나는 안 잤어. 아이들이 웅성웅성거리자 박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복동아, 벌을 받아야겠다. 훈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된다. 벌을 받지 않으면 또 졸 것이다. 박 선생님이 복동이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지만 복동이는 손이 아파서 망설였습니다. 그럼 종아리를 내밀어라. 종아리요? 그래, 종아리가 손보다 덜 아프지 않겠느냐? 복동이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종아리로 할게요. 복동이가 바지를 걷고 종아리를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회초리로 복동이의 종아리를 탁 치셨습니다. 복동이가 아파서 소리쳤습니다. 이는 어질인이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예, 이는 어질인. 탁. 의는 오를 의다.
의는 오를 의. 탁. 얘는 얘도 얘다. 아. 얘는 얘도 얘. 복동이가 아파서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동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히히. 너 왜 웃느냐? 훈장님,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네, 회초리가 간지러워요. 박 선생님이 어이없어 하시며 다시 종아리를 치셨습니다. 탁. 히히. 더 간지러워요. 복동이가 웃으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복동이를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맞으면서 웃어. 정말 이상해. 박 선생님도 당황스러우셨습니다. 벌을 주는데 아이가 웃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동아, 아프지 않느냐? 아파요. 그런데 간지러워서 웃겨요. 박 선생님이 복동이의 종아리를 자세히 보시니 정말로 간지러운 곳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른 곳을 쳐야겠구나. 아니에요. 훈장님, 그냥 종아리가 좋아요. 왜? 간지러우니까 덜 아파요. 박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박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아, 너 정말 특이한 아이구나. 맞으면서도 웃다니. 훈장님, 그럼 제가 더 맞을까요? 재미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만하자. 박 선생님이 손을 저으시며 복동이를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동이는 서당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종아리 맞고 웃은 아이. 간지럼 잘 타는 복동이. 아이들이 복동이를 그렇게 부르며 놀렸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아이가 졸다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였습니다. 영수야, 나와서 벌을 받아라. 훈장님, 저도 종아리로 맞을게요. 영수가 복동이처럼 종아리를 내밀었습니다. 탁. 아야. 하지만 영수는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기만 했습니다. 영수야, 넌 왜 안 웃느냐? 복동이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간지럽지 않은데 뭘 웃어? 정말? 나는 간지러웠는데. 그때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아, 너는 특별히 간지럼을 잘 타나 보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럼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다. 복동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뭐가 특별해? 간지럼만 잘 타면서. 철수가 놀렸지만 복동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복동이는 졸 때마다 종아리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웃으면서 맞았습니다. 히히. 아이고 간지러워. 다른 아이들은 신기해서 복동이를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복동이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아, 너는 맞아도 웃으니까 벌의 의미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다른 벌을 주겠다. 다른 벌이요? 그래, 졸면 서당 청소를 하는 거다. 에이, 그건 재미없어요. 재미로 벌을 받는 게 아니다. 박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복동이는 정말로 졸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아리 맞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청소하는 것은 싫었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깜빡 졸 때가 있었습니다. 복동아, 졸았지? 아니에요.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럼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니에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말해보아라. 이제 복동이는 제대로 외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질인 의는 오를 의, 얘는 얘도 얘, 지는 지혜지. 잘했다. 박 선생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복동이는 종아리 맞을 때 아프면서도 한자가 머리에 잘 들어왔습니다. 간지러우면서도 아프니까 더 잘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몇 달 후 복동이는 서당에서 가장 한자를 잘 외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복동아, 너 요즘 정말 잘한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처음에는 종아리나 맞고 웃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박 선생님이 뿌듯해하셨습니다. 복동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훈장님, 그때 종아리 맞는 벌 덕분에 공부가 잘 되었어요. 그래? 어떻게? 간지러우면서 아프니까 한자가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런 공부법이 있었구나. 박 선생님과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서당의 아이들이 모여서 한자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이도 시험에 나갔습니다. 자, 이제 인이예지신에 대해서 쓰고 뜻을 설명해 보시오. 복동이가 붓을 들고 술술 써내려갔습니다. 이는 어질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의는 옳을 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 예는 예도 예,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지는 지혜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슬기. 신은 믿을 신, 사람들 사이의 믿음.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결과 발표에서 복동이가 1등을 했습니다. 우와, 복동이가 1등이야. 종아리 맞던 복동이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복동이를 껴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동아, 정말 잘했구나. 훈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종아리 벌 덕분이에요. 간지러우면서 아프니까 더 잘 외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종아리 벌로 공부를 잘하게 되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 후로 복동이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종아리 맞고도 웃던 아이가 1등을 했다더라. 간지럼 잘 타는 덕분에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더라. 복동이는 그 후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했습니다. 나는 종아리 벌 덕분에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박 선생님도 늘 자랑했습니다. 내 제자 중에 종아리 맞고 웃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장 훌륭한 선비가 되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벌을 받아도 웃을 줄 아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동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제2장 우물과 수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물이 맑고 차가워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 썼습니다. 특히 아낙네들은 매일 아침 빨래를 하러 우물가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우물가는 마을의 소식통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물가에서 시작되고 우물가에서 끝났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평소처럼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방앗간 주인댁 순옥이었습니다. 순옥이는 마을에서 소식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머, 순옥이 언니 벌써 왔네. 뒤이어 온 사람은 대장간 주인댁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아, 너 어젯밤에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응, 정말 못 들었어? 그 큰 소리를? 순옥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인데? 나는 골아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 어머나, 그럼 아직 모르는구나. 그때 마침 동네 이장댁 마누라 금실이가 왔습니다. 어머, 언니들 벌써 와 계셨네. 무슨 이야기예요? 금실아, 너도 어젯밤에 못 들었어? 뭘 못 들었다는 거예요? 순옥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온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건데. 다른 아낙네들이 순옥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촌장님 댁에서 큰일이 났어. 큰일이요? 응, 촌장님 아들 영호가 어젯밤에 집을 나갔대. 집을 나갔다고요? 왜요? 아버지랑 크게 싸웠대. 결혼 문제 때문에. 말순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 문제요? 영호가 25인데 아직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게 말이야. 촌장님이 옆마을 부잣집 딸과 혼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영호가 반대한 거야. 왜 반대했대요? 순옥이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호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머, 누구요? 그게 우리 마을 과부댁 옥분이래. 어머머머. 아낙네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옥분이요?
나이가 영호보다 3살이나 많은데, 그리고 아이도 둘이나 있고. 맞아. 그래서 촌장님이 펄펄 뛰신 거야. 그때 마침 옥분이가 우물가로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분이가 온다. 아낙네들이 급히 입을 다물고 빨래를 하는 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옥분아. 일찍 왔구나. 옥분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낙네들의 시선이 모두 옥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옥분이가 빨래를 마치고 돌아가자 아낙네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옥분이 모르는 것 같네. 당연히 모르지. 영호가 아직 고백도 안 했을 텐데. 그럼 영호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영호 마음은 확실한가 봐. 아버지랑 싸우고 집까지 나갔으니까. 그때 또 다른 아낙네 춘자가 왔습니다. 언니들, 무슨 이야기예요? 표정들이 다 심각해 보이는데. 춘자야, 너 영호 이야기 들었어? 영호요? 촌장님 아들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순옥이가 다시 춘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머, 그런 일이. 그런데 춘자야, 너 혹시 영호랑 옥분이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알아?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말순이가 기억난 듯이 말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작년 추석 때 마을 잔치에서 영호가 옥분이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 걸 본 것 같아. 정말요? 응, 그때 옥분이 애들이 배고파 하니까 영호가 자기 음식을 나눠주더라고. 어머, 그때부터였구나. 금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호가 가끔 옥분이네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주 보니까 일부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나, 그럼 정말 좋아했었구나. 아낙네들이 흥미진진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 이 일이 잘못되면 옥분이가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 마을 사람들이 옥분이를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촌장님 아들을 유혹했다고. 다른 아낙네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 걱정도 있네. 옥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알기로는 옥분이가 영호한테 먼저 뭔가 한 게 아니잖아. 순옥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옥분이는 남편 죽고 나서 정말 조용히 살았어. 아이들만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주인댁 영자였습니다. 언니들, 큰일이에요. 뭐가 또 큰일이야? 촌장님이 영호를 찾으러 다니세요. 어젯밤부터 온 마을을 뒤지고 계셔요. 어머, 정말요? 네, 그리고 영호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계셔요. 찾았대요?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영호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낙네들이 모두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 영호가 어디 갔을까? 혹시 다른 마을로 갔나? 그때 말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가 너무 이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옥분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영호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아낙네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하지만 아낙네들의 입이 어디 가볍나요? 그날 오후가 되자 마을 전체가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촌장님은 계속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니들 들었어요? 춘자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영호 찾았대요. 정말요? 어디 있었대요? 옆마을 친구네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촌장님이 데리러 갔는데 영호가 안 온다고 했대요. 어머, 왜? 아버지가 자기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돌아간다고 했대요. 아낙네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고집도 세네. 그런데 촌장님 심정도 이해가 가. 그때 순옥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들, 그런데 정작 옥분이는 이 모든 걸 알까? 글쎄, 아마 모르지 않을까? 이제는 마을 전체가 다 아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 그러게, 옥분이 요즘 어때? 평소와 똑같아. 조용히 살고 있어. 며칠 더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니들, 영호가 돌아왔어요. 영자가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촌장님이 영호 마음을 인정해 주셨대요. 어머, 정말요? 네, 그리고 영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옥분이한테 정식으로 혼담을 넣으러 가셨대요. 어머머머. 아낙네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방금 봤어요. 촌장님이 영호랑 같이 옥분이네 집으로 가시는 걸. 어머, 그럼 옥분이도 이제 알겠네. 그럼 우리도 가서 구경해 볼까? 안 돼, 안 돼. 그런 중요한 일에 구경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아낙네들의 호기심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빨래를 대충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옥분이네 집 쪽을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가에는 온 마을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됐대? 옥분이가 뭐라고 했대? 승낙했대요. 순옥이가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네, 옥분이가 영호의 진심을 받아들였대요. 어머나,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린대요. 아낙네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영호도 참 좋은 사람이야. 옥분이도 이제 든든하겠네. 그때 말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 혹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하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 마음이 중요하지. 순옥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옥분이를 지켜줘야지. 그럼요. 우리 마을 며느리인데.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우물가 아낙네들은 옥분이의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옥분아, 결혼식 때 입을 옷은 준비했어? 언니들이 도와주셔서 다 준비했어요. 신랑이 너를 정말 좋아하나 봐.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 고마워요, 언니들. 언니들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결혼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촌장님도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촌장님. 고맙소. 우리 영호가 좋은 사람 만났소. 결혼식이 끝난 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어머,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 옥분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영호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 우리가 처음에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했을 때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순옥이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우물가 이야기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어. 그 후로도 아낙네들은 매일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때로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와 옥분이의 사랑 이야기만큼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우물가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물가 수다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소문은 빠르지만 진실한 마음은 더 빠르다는 것을, 그리고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물가 아낙네들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장 달빛 아래 방아찍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방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큰 느티나무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그 방아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쌀을 찍어서 떡을 만들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어 햅쌀이 나면 마을에서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거나
겨울 준비로 인절미를 만들 때면 하루 종일 방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올해도 어김없이 떡 만드는 철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이장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만들어 봅시다. 각자 집에서 쌀을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찌으면 더 맛있는 떡이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장님. 언제 할까요? 내일 저녁이 어떨까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니까 밝을 것입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모이기로 합시다. 다음 날 해가 지고 달이 뜨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아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찹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달이 참 밝아요. 등불 없이도 충분하겠어요. 정말로 그날 밤은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서 마을 전체가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방앗간 주인 춘수 아저씨였습니다. 춘수 아저씨는 방아 찢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쌀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아낙네들이 나서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차가워요. 그래도 깨끗이 씻어야 맛있는 떡이 나와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쌀을 씻는 동안 남자들은 방아를 점검했습니다. 방아가 튼튼한지 봐야겠어. 작년에 쓸 때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방아는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큰 절구와 긴 방아다리가 달빛 아래서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쌀을 다 씻고 나서 물기를 빼는 동안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땠어요? 다행히 풍년이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 마을은 정말 복이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떡도 만들고 아이들도 함께 와서 달빛 아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야, 너 잡았다? 안 잡혔어. 달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드디어 쌀 준비가 끝났습니다. 춘수 아저씨가 방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을에 건장한 청년 2명이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방아 찢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차, 영차. 방아다리를 힘차게 내리치자 절구 안에 쌀이 점점 으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방아 소리가 달빛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리듬이 좋아요. 음악 같아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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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어느새 마을 전체가 방아 소리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찍고 나서 잠시 쉬는 동안 할머니들이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이것 좀 드세요. 고구마도 있고 밤도 있어요. 달빛 아래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정말 그래요. 달님도 우리와 함께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일이 더 많았는데. 맞아요. 마을 일은 모두 함께 했죠. 지금 아이들은 이런 거 못 봐서 안쓰러워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소중한 거죠. 휴식이 끝나고 다시 방아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교대로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어요. 나도 해볼게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저씨들도 하나씩 방아찌기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어서 내리치면 돼요.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방아 찢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리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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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쿵, 쿵, 쿵쿵, 쿵. 각자의 개성이 담긴 방아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찌꺼진 떡가루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좀 더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입자가 좀 굵네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방아찌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달빛 아래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술래 정하자. 가위바위보. 내가 술래야. 하나, 둘, 셋. 10까지 샌다.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어른들의 방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떡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떡을 만들면 돼요. 와, 정말 고운 가루가 되었네요. 이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야죠. 아낙네들이 나서서 떡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해야 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질어져요. 적당히 차지게 만들어야 해요. 손에 물을 묻혀가며 정성스럽게 반죽을 했습니다. 손맛이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해요. 반죽이 끝나자 이제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인절미를 만들까요? 송편도 좋겠어요. 둘 다 만들어요.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절미는 이렇게 길게 밀어서 잘라야 해요. 송편은 동그랗게 빚어서 소를 넣어요. 할머니들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얇게 펴세요. 아, 이렇게요? 그래요, 그렇게. 서로 도우며 떡을 만드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을 무렵 드디어 모든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와, 정말 많이 만들었네요. 이렇게 많은 떡을 어떻게 다 나눠 먹죠? 이장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드세요. 그리고 이웃집에도 조금씩 나눠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만든 떡이니까 함께 나눠 먹어야죠. 떡을 나누는 동안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아이들도 좋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한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지. 방아 찢는 날이면 온 마을이 축제 같았어. 어떤 축제였어요? 그냥 이런 거야. 다 같이 모여서 일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게 바로 축제였지. 아, 그런 의미로군요. 맞아. 특별한 게 있어야 축제가 아니야. 함께 모여서 즐거우면 그게 축제야.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도 축제 같았어요. 달빛 아래서 다 같이 모여서 떡 만들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떡 맛 어떤지 이야기해요. 각자 만든 떡을 싸들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몇 사람이 뒷정리를 했습니다. 방아 잘 치워놨어요? 네, 깨끗이 정리했어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모이면 좋겠어요. 그럼요. 꼭 다시 모여요. 뒷정리까지 마치고 나서 이장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더욱 정다운 것 같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은 거죠. 내년에도 또 만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님도 우리가 떡 만드는 걸 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밝게 비춰주셨잖아요. 달님 덕분에 등불 없이도 일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든 떡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달빛 아래서 만든 떡이라서 특별해요. 아이들도 신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방아 소리가 음악 같았어요. 다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았어요.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할 거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함께 떡을 만들던 즐거운 기억을 안고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어젯밤 떡 드셔보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해부터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달빛 아래 방아찌기가 전통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계로 떡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손으로 직접 방아를 찍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어보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계로 만든 떡도 맛있지만 함께 모여서 만든 떡은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정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런 의미로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달빛 아래서 방아를 찢습니다. 쿵쿵거리는 방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서 밤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 손자들이 하는구나. 정말 시간 빠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달빛 아래서 함께 모여 떡을 만들며 나누는 기쁨과 정,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달빛 아래서 함께 만든 떡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 혼자 갖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리고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4장설이 맞은 고구마.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철수, 영희, 만수 이렇게 3명의 개구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13살이고 영희는 12살, 만수는 10살이었습니다. 이 3명은 마을에서 소문난 장난꾸러기들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 곳곳에 있는 고구마밭에서는 고구마를 캐내는 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아서 어른들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한번 내려야 고구마가 더 달아진다. 그래, 성급하게 캐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며 기다렸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새 아이가 마을 뒷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만수가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고파. 점심을 너무 일찍 먹었나?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철수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고구마 먹고 싶지 않아? 고구마? 당연히 먹고 싶지. 그런데 아직 안 캐잖아. 그게 말이야. 우리가 몰래 캐서 구워 먹으면 어떨까? 뭐? 몰래? 영희와 만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안 되지. 남의 고구마인데? 아니야, 우리 마을 고구마잖아. 그리고 조금만 캐는 거야. 철수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만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괜찮아. 아주 조금만 캐는 거야. 들키지 않게 조심히 하면 돼. 철수의 말에 영희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조금만? 응, 정말 조금만. 그리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야. 결국 새 아이는 몰래 고구마를 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언제 할까? 내일 오후에 하자. 어른들이 다 일하러 가시고 나서. 어디서 캘까? 뒷산 할아버지 밭이 어떨까? 거기가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잖아. 좋아, 거기로 하자. 다음 날 오후 새 아이는 약속한 대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작은 삽을 가져왔습니다. 어른들은 다 어디 갔지? 아버지는 논에 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어. 우리 아버지도 일하러 나가셨어. 좋아, 그럼 지금이 기회야. 뒷산 할아버지의 고구마 밭에 도착했습니다.
고구마 잎이 누렇게 변한 것이 정말로 고구마가 익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와, 고구마가 정말 많이 열렸을 것 같아. 빨리 캐자. 아이들이 신이 나서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 철수가 첫 번째 고구마를 캐냈습니다. 생각보다 큰 고구마였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나도 여기서 캘 거야. 영희와 만수도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있어. 여기는 더 큰 게 있어.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고구마를 캐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캐려고 했는데 캐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났습니다. 이거 봐. 정말 큰 고구마야. 우와, 이건 2개가 붙어 있어. 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 옆에는 고구마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만수가 말했지만 다른 둘은 아직 아쉬워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여기 더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뒷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놈들이 내 고구마밭을 이렇게 파헤쳐놨구나. 할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조금만 캐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조금만? 이게 조금이야? 밭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정말로 아이들이 파헤친 고구마밭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아, 너희 부모님이 뭐라고 가르치셨길래 이런 짓을 하느냐? 할아버지가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용서? 이렇게 밭을 망쳐놓고 용서해 달라고? 저희가 다시 심어드릴게요. 다시 심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때 마침 다른 어른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의 아버지, 영희의 어머니, 만수의 아버지가 모두 와서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철수야, 네가 이런 짓을. 영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만수야, 당장 여기 와. 아이들은 각자 부모님께 붙잡혀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뒷산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른들이 할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여전히 화가 나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벌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아이는 각자 집에서 크게 혼났습니다. 철수야,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남의 밭을 파헤치는 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야? 죄송해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과 후에 바로 집에 와. 친구들이랑 놀지 말고. 영희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할아버지께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사과드릴게요. 만수도 아버지께 크게 혼났습니다. 만수야, 너는 나이가 제일 어린데 형, 누나들 따라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니? 아버지, 저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더 큰일이야. 내일 할아버지께 가서 사과드리고 밭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려라. 다음 날 세 아이는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정중하게 사과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룻밤 자고 나니 화가 조금 가라앉으신 듯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니? 네, 할아버지. 그럼 벌을 받아야겠구나. 어떤 벌이요? 내일부터 사흘 동안 내 밭일을 도와라. 그리고 고구마밭 정리하는 것도 도와야 하고.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어요. 그 후 사흘 동안 아이들은 매일 할아버지 밭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잡초부터 뽑아라. 네, 할아버지. 고구마밭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저희가 할게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일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구마는 언제 캐요? 서리가 한번 내리고 나서 캐야 한다. 왜 서리가 내려야 해요? 서리가 내리면 고구마가 더 달아지거든.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맞다. 농사는 때가 있는 거야. 성급하면 안 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됐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뭐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고구마를 먹고 싶어 했던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지.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는 어른들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라. 그럼 내가 고구마를 캐서 구워줄 수도 있거든. 정말요? 그럼 내가 언제 아이들 먹을 것을 아꼈나?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정말로 고구마를 캐서 아이들에게 구워주셨습니다. 자, 여기 먹어봐라. 와, 고구마다. 정말 달아요. 맛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맛있게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어때? 설이 맞은 고구마 맛이? 정말 달아요. 이렇게 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야. 때가 되면 더 맛있어지거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몰래 캔 고구마랑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때는 아직 덜 익었으니까. 그리고 이 고구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허락받고 먹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 편하게 먹으니까 더 맛있지.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몰래 먹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 마음 편하게 먹는 게. 만수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좋다. 너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용서한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 후로 아이들은 다시는 몰래 남의 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른들께 허락을 받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할아버지, 밤 따는 거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감 따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저씨, 무 뽑는 거 도와드려요. 어른들도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철들었구나. 그러게 말이야. 일도 잘 도와주고 뒷산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 그해 겨울 마을에서는 고구마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 고구마가 정말 잘 됐어요. 서리를 맞아서 그런지 더 달아요. 아이들도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뒷산 할아버지도 참석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새 아이가 할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지.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그럼 때를 기다린 보람이 있지. 저희도 이제 알겠어요. 기다리는 것의 소중함을.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날 밤 새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니? 참을성이요. 그리고 정직한 게 제일 좋다는 것도요. 그래, 잘 깨달았구나. 그리고 어른들께 허락받고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더 맛있어요. 부모님들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새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기억나? 우리가 고구마 몰래 캤던 일? 당연히 기억하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 맞아. 뒷산 할아버지 덕분에 기다림의 소중함도 배웠고 정직함의 중요성도 배웠지.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설이 맞은 고구마가 가장 달다. 하지만 더 달콤한 건 마음 편히 먹는 고구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좋은 것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달콤하다고 말입니다. 제5장 초가집 연기.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는 20채 남짓한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주위로 집들이 둘러싸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재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굴뚝 연기를 보고 그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하는지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코가 밝기로 소문난 사람은 방앗간 주인댁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연기 냄새만 맡아도 무슨 음식인지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순덕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이웃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어머, 저 연기 냄새 좀 봐. 순덕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는걸? 이건 분명히 생선 굽는 냄새야. 그때 마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던 옆집 말순이가 들었습니다. 순덕이 언니 뭐라고 하세요? 말순아, 저기 철순의 집 굴뚝 연기 좀 봐. 생선 굽는 냄새가 나지 않아? 말순이도 코를 킁킁거려 봤습니다. 어머,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무슨 생선일까요? 글쎄, 냄새로 봐서는 고등어 같은데. 고등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냄새가 달라. 고등어는 고소하면서도 좀 진한 냄새가 나거든. 그때 건너편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금순이도 들었습니다. 언니들, 무슨 이야기예요? 금순아, 철순의 집에서 고등어 굽는다고 하는데 맞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금순이가 빨래를 놓고 철순의 집 쪽으로 가서 킁킁거렸습니다. 어머, 정말 고등어 냄새네요. 순덕이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이 코가 어디 가겠어? 순덕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철순의 집에서 철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들, 무슨 일이세요? 아, 철수 어머니. 저희가 연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연기 냄새요? 네, 고등어 굽는 냄새 말이에요. 철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장에서 고등어를 사왔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와, 순덕이 언니가 또 맞췄어요. 아낙네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덕이 언니는 정말 신통해요. 어떻게 냄새만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순덕이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오래 해보니까 다 달라요. 고등어, 갈치, 조기. 다 냄새가 달라요. 그날부터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연기 냄새 맞추기가 인기놀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 저 냄새 뭐죠?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호떡인가? 아니면 붕어빵? 아낙네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말순이가 나섰습니다. 영순의 댁에서 뭘 하세요? 아, 고구마를 쪄요. 아침 대용으로. 아, 고구마였구나.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니. 아낙네들이 납득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저 냄새 뭐예요? 춘자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냄새? 저기 만순의 집에서요. 모든 사람이 만순의 집 굴뚝을 쳐다봤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한데? 맞아, 뭔가 특이해. 순덕이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이도 한참 킁킁거려 봤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 처음 맡아보는 냄새 같은데. 정말요? 응, 뭔가 향신료 같은 냄새도 나고. 그때 만순의 집에서 만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들, 웬일이세요?
만수 어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요리 하세요? 특별한 요리요? 연기 냄새가 평소와 달라서요. 만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카레를 만들어 봤어요. 카레요? 네, 시장에서 카레 가루를 사왔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나, 그래서 냄새가 그랬구나. 카레가 뭐예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낙네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인도 음식이래요. 매우면서도 달콤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음식도 있구나. 그날 이후로 연기 냄새 맞추기는 더욱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오늘은 여러 집에서 동시에 연기가 나네. 정말 그러네요. 마을 곳곳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기는 콩나물국 냄새. 여기는 김치찌개. 저기는 생선찌개. 순덕이가 이 집 저 집 연기 냄새를 맡으며 신이 났습니다. 아, 저기는 뭐지? 냄새가 좀 이상한데. 어디요? 저기 새로 이사 온 박씨네 집. 모든 사람이 박씨네 집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냄새네요. 뭔가 톡 쏘는 냄새가. 순덕이 언니도 모르세요? 글쎄, 이건 정말 처음이야. 호기심에 못 이긴 아낙네들이 박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박댁 계세요? 네, 잠깐만요. 박씨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 연기 냄새가 좀 특이해서. 혹시 무슨 요리 하세요? 박씨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된장 담그고 있어요. 된장이요? 네, 콩을 삶아서 메주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났구나. 저희는 다른 지방에서 왔는데 된장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저희 고향에서는 콩에 다른 재료도 조금 넣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냄새가 달랐구나. 아낙네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씨 아주머니는 마을 아낙네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방의 요리법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박댁, 저희 고향 김치 담그는 법 알려드릴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럼 저도 저희 고향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는 요리 교환이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저 연기 냄새 뭐예요? 어디서요? 저기 영식이네 집에서요. 냄새가 뭔가 탄 냄새 같은데. 맞아요. 뭔가 탄 냄새. 아낙네들이 걱정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불이 난 건 아닐까요?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모든 사람이 영식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식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난 건 아니죠? 영식이 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밥을 좀 태웠어요. 밥을요? 네, 깜빡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아이고, 다행이다. 놀랐네요. 밥 태운 냄새도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아낙네들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요즘 우리 마을 정말 좋아졌어요. 맞아요. 서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연기 냄새 맞추기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미도 있고 순덕이도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게 이렇게 좋은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겨울이 되자 연기 냄새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냄새. 저기는 군밤. 여기는 어묵. 추운 겨울 따뜻한 음식 냄새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겨울에는 냄새가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공기가 차가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더 잘 느껴지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참 재미있게 지내는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연기 냄새 맞추기 말이야. 다른 마을에서 와서 보면 신기해해. 정말요? 그럼 이런 마을이 어디 있겠나? 서로 뭘 해먹는지 관심 갖고.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서로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어느 집이 아프면 금방 알 수 있고. 맞아요. 연기가 안 나면 혹시 아픈 건 아닌가 걱정하게 되거든요.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니 정말 좋은 일이구만. 그해 봄, 마을에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 오늘은 온 마을에서 비슷한 냄새가 나네. 정말 그러네요. 무슨 냄새죠? 달콤하면서 고소한. 혹시 떡? 맞아요. 떡 냄새. 알고 보니 그날은 마을 잔치날이었습니다. 모든 집에서 떡을 해서 나누어 먹기로 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와, 온 마을이 떡 냄새로 가득하니까 정말 좋네요. 마치 큰 부엌 같아요. 우리 마을이 하나의 큰 집 같아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순덕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 무슨 말씀을요? 다들 관심이 있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처음 시작은 순덕이가 했잖아. 고마워요, 순덕이. 모든 사람이 순덕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에서는 연기 냄새 맞추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냄새들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맞추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봄에는 나물 냄새, 여름에는 오이 냉국, 가을에는 전 부치는 냄새,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 해마다 반복되는 냄새들이지만 매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마을에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 마을 분위기가 참 좋네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침부터 저 집은 뭘 해먹나, 오늘은 무슨 냄새가 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른 곳은 안 그런가요? 그럼요. 보통은 이웃이 뭘 해먹는지 관심 없어 해요. 어머나, 그럼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특별한 마을인 거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마을이래. 정말요? 연기 냄새 맞추기 때문에. 어머나,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그냥 재미로 했던 건데. 그게 바로 특별한 거야.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게 되었으니까.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맞아요. 연기가 안 나면 혹시 아픈 건 아닌가 걱정하게 되고, 맛있는 냄새가 나면 나누어 먹고 싶어지고, 이런 게 진짜 이웃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연기 냄새 맞추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챙기는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 연기 냄새 뭘까? 삼겹살 굽는 냄새 같은데. 우와, 맞추고 싶어. 작은 연기 하나가 만든 큰 변화,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따뜻한 이웃사랑의 이야기입니다.